안녕하십니까. 2023년 6월달입니다. 양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6월달 오른쪽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자, 육해살에 육합이 오는 그런 운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나타내기는 조금 힘들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윗사람의 기대해 가지고 일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윗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.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육해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일 때는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에 관련된 한의학이나 침술, 역학, 철학 같은 이런 활인업에 종사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, 또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가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들어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6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9세 69세 되시는 분들 을빈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기운이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,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또는 새로운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직장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, 또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일도 많고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매사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밝고 쾌활한 성격에 믿음직한 그런 기운이지만은 통솔력이나 독립심은 조금 부족하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이 잘 풀려나가니까 의식주 걱정도 별로 없고, 집안이나 사업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운세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? 목욕에서 장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네요, 그죠?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니까 현재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운인데, 다음 달에 이렇게 양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니까 시간이 가면서 조금 긴장은 해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개미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량에 해당하십니다. 천지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인 그런 기운입니다.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도 나타나고, 또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이나 결단력 부족으로 중요한 일에서는 실기하기도 쉽겠고, 또 주변 사람들의 유혹과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나 사업의 확장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합이 많은 기운에서는 부모나 처자와 생사 이별수를 겪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, 또 신상이 큰 변동도 오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지만은, 미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, 출산이나 육아,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생활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
재물운이 박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겠고,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와의 인연도 좀 약하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태지에서 절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네요. 그죠? 다음 달에는 이렇게 묘지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니까 시간이 가면서 운세가 조금씩 호전되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33세, 93세 되시는 분들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또 건강상으로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, 또 일의 중단이나 불의 사고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추진하던 사업이나 일에서는 침체기가 깊어져 가지고 때로는 그 은퇴를 준비할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아니면 종교 같은 이런 일들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이나 사업상 이유로 걱정거리도 좀 생기기 쉽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의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사지에서 병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네요. 다음 달에는 쇠지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운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차 호전되어가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45세, 105세 되시는 분들 김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량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근록지에 속하네요.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성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우리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도 자초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분들과 화합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은 대기란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왕지에서 근록으로 이렇게 내려온 기운이네요. 다음 달에는 이렇게 관대지로 내려가는 기운이지만은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7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근록지죠.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기란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6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먼저 좋은 날부터 살펴보시면은 자, 2일날, 5일날, 14일, 17일, 26일, 29일 이 정도가 좋은 날로 보입니다. 장승살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거나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이런 운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그 정도의 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육회살의 방학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
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가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랍니다. 자, 9일, 11일, 12일, 자, 21일, 23일, 24일, 이 정도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천사 육경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나 아니면 건강 문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일이다 볼 수 있겠고요. 자, 여기 11일 날 여기 연살의 원진이네요.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파트너와 갈등 관계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. 연살이 원진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날에는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좀 줄이시고 또 부부간의 그 화합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12일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월살의 충이네요. 그죠? 월살의 충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연인간 같은 이 순간에 별일 아닌 일로 인해 가지고도 서로 다투거나 갈등하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더불어 각종 사고 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그 2023년 6월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6월달 오른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